트레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뉴욕 증시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타결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우와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하루 만에 일궈낸 그런 인상적인 하루이기도 했었는데요. S&P 500이 이제 1700선을 목전에 두게 됐고 다우가 15000선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뉴욕 증시가 끝난 이후 이 같은 호재의 성격이 약간 반감됐다라는 것인데요. 뉴욕 증시가 올랐던 원인은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 측에 6주짜리 단기 증액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지만 뉴욕 증시가 끝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된 호재를 안고 뉴욕 증시를 이제 우리는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 첫 번째 리액션이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쪽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갭상승 이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아침인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전일장 리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을 포함해서 총 5분의 의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만기에 관한 리뷰를 많이 주셨네요. 최희승 차장님은 무난한 만기였다. 매도 차익의 압박을 잘 견뎌냈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눈치 보기 장이었다 하셨습니다. 김일환 연구원님은 금통위 포함해서 옵션 만기까지 이벤트 영향력은 미약했다고 하셨고요. 잠깐 점프해서 아랫줄 먼저 보시겠는데 안상현 대리님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의 옵션 만기였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김연겸 주식팀장님만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됐다라고 살펴주셨네요. 이어서 더욱더 중요한 오늘장 변수 프리뷰 내용 볼까요? 최희승 차장님은요, 미국 증시가 부채 한도 타결 기대로 급등한 것이 일단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된 것이 우리 국내 증시의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 밖에 김혜란 연구원님은 1900 이제 50포인트는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도 좋겠다 하셨고요. 김연겸 주식팀장님은 만기가 지났는데 이후의 수급이 중요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역시 지수대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1990, 2015포인트 아주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며 특별히 지수가 박스권에 묶여있을 때쯤 실적 호전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옵션 만기 한 2,600억 정도 매물은 예상된 범위였다 하셨는데 리뷰와 오늘장 변수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장 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코스피 지수가 1.36포인트 하락해서 2001.4로 마감을 했고요. 내용은 양적 완화 정책의 우호적인 그 제닛 앨런 중앙은행 부의장이 차기 의장으로 공식 지명이 되면서 그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2010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10월 옵션 만기를 맞아서 그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진 탓에 지수가 부담을 받았고요. 프로그램 매물 규모는 총 2,648억 원에 좀 달했고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각각 667억 원, 1,981억 원으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코멘트한 것으로는 예측한 한 1,400억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 물량이었지만 예측 범위 내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2,916억 원 정도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은 1,60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403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그 자동차랑 그 전기전자, 그 건설주는 좀 오른 편이었고 음식료, 의약품, 금융통신 등은 1% 이상 빠지면서 그 시크니컬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아직 유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는 공화당 임시 부채 한도 증액이 그 사실상 결정이 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2% 상승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미국 공화당이 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주간 임시로 높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해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제안에 따라 오는 12월 초까지 6주간 임시로 그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에 논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회동에서 부채 한도 증액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7시 50분경에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은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제안한 그 단기부채 한도 증액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그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하락 중이고, 따라서 저희 코스피 시장도 그 미국 시장을 완전히 반영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코스피가 1990선에서 2015포인트 사이에 좁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그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서의 투자 전략은 그 3분기 실적 호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업종으로는 IT랑 그다음에 자동차, 마지막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 전기전자는 그 경기 민감 소비, 그 산업재의 실적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은 더욱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통신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 수익 개선세와 양호한 배당 수익률의 메리트를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주가가 모멘텀이 가장 강한 11월까지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그 지금 미국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실적을 믿고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IT, 자동차, 그리고 배당 매력 있는 통신까지 관심권에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측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이네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에 계시는 신승용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 부채 한도 증액 타결이 무산됐더라고요. 이거 잘 될 줄 알고 뉴욕 증시 급등했던데요. 예, 그러게요. 저도 아침 사실상 내심 우리 시장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을 했다가 네. 일단 그 외신 보도를 보고서 사실상 조금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거부를 했을까? 이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슈 두 가지죠. 결국 예산안 이슈 한 가지하고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그 정치권 대립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것에서 더 미국인으로 하여금 더 정서의 어떤 그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뭐니 해도 예산안의 통과보다는 부채 한도 증액권에 조금은 더 시장도 신경을 쓰고 있고 정치권도 신경을 쓰고 있고 국민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부채 한도,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 오늘 새벽,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에 일단은 6주간 아무런 조건 없이 6주간 연장하자라는 그런 카드를 들고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을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지금 시장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 2%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지만 이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한 0.3%, 0.4% 가까운 그런 이제 다시금 하락 반전했다라는 소식. 과연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는 오늘 요즘에 우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예의주시한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그런 하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미국 쪽이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지표 발표가 거의 없는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발표됐더라고요. 6개월 내 가장 안 좋았다는 보도 사실입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도가 있으면 그 후로 나온 얘기가 그 집계가 2주간의 집계가 빠져가지고 다시금 여기에 첨가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거의 시장 예측치 상당 부분 상회하는 그런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요,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지표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부채 한도 증액건이랄지 아니면 예산안 통과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묻혀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얼마 되지 않는 발표되는 지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에 시장의 관심,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는 부채한도 증액이랄지, 지금 부채한도 증액권 6주간을 거부했다라는 그 배경,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배경에는 예산안 통과를 같이 묶어서 같이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두 안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해도 오바마 케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바마 케어가 이번 그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이고요. 이 상황 결국은 뭐 긍정적으로 언젠가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관심을 일으켰던 것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뭐 헬스 케어주 뭐 이런 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그 의료기기 그리고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어떤 그 바이오 이런 쪽에다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특히나 지금 현재의 상황, 외국인 주도장이 지속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외국인 주도장, 미국 시장과의 글로벌 동조화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 뭐니 해도 이제 그 최근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저런 부분,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예산안이 통과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가 협상 마무리가 된다라든지,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잠정적으로 좀 뭐 소강 상태를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해결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갭상승 할 줄 알았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갭상승을 그래도 했다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도랠리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과거 다시금 이제 어제 상황으로 다시 답보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온 뉴스 이 부분에 지금 시장은 상당 부분 예의주시하면서 장 초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오히려 장 초반에는 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어떤 그 협상, 오바마 대통령의 그 거부한 부분에 대한 가장 먼저 지금 장이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일본 시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견눈질을 이제 하면서 계속 우리 시장 내 움직임 계속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갭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소간 원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이 일단 무산되긴 했는데 이제 추후에 논의는 계속한다라는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 측도 회동 끝난 이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뭔가 해결점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 공화당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는 어떤 그 6주간의 부채 한도 그 증액안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것마저 거부한 상황. 이제 벼랑 끝으로 완전히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유리한 지금 고지를 차지한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결된다라는 기대가, 하지만 일단 그 과정 중에서는 변동폭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까? 결국은 자산 배분을 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100% 다 주식을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 7대3이나 6대4 정도, 한 60%, 70%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한 30-40% 정도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수익을 확보하면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이제 그 옆에다 좀 챙기시고, 이렇게 좀 단기 매매를 한 30-40% 정도는 꼭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다면 업종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동조화를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동조화, 지금 현재 일단 일시적으로 미국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로존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침에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헬스케어, 금융 역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밤 유로존에서 영란은행이 일단 기준금리 0.5%를 다시 동결했다라는 점, 그리고 20에서 기준금리 0.5% 동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과 유로존 조금 다른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선주 역시 오늘은 거꾸로 반사적으로 시장 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세 오바마 케어가 반드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헬스케어 바이오 쪽 보고 전차 플러스 오늘 의외로 좀 묻힐 수 있지만 유럽의 경기 부양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관심 갖자라는 포트폴리오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포트의 30-40%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 비중을 가볍게 가져갔으면 하는 조언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을 한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상 시초가는 2019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가져보면서 전일 옵션 만길 수급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불러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잠시 후에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수급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날까지 30거래 연속, 최근 10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덱스 200 가장 많이 샀는데 기관은 반대로 인버스를 가장 많이 담았네요. 그 다음 순으로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그 다음 순으로 현대차를 담았는데 조금 전에 신승윤 대표님께서도 자동차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었는데요. 3분기 실적 기대 외국인 매수, 어제 하이닉스와 현대차는 모두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했었죠. 기관은 현대차를 사는 외국인과 대조적으로 현대 위아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더 많은 관심 보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201선 넘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의 5바구니 안에는 반드시 포함됐군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외국인과 어제 기관의 매매 공방이 좀 치열했던 코스닥 기억하시죠? 외국인은요, 다음과 솔브레인 파라다이스 CJENM, 그리고 어제 삼성과의 지분인식 모듈 개발 참여 소식에 상한가 들어간 크루셜텍까지를 매수했습니다. 거의 솔브레인과 파라다이스 CJENM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많이 담는 모습이 특징이 되겠고요. 기관은 9월 달에 신규 상장한 아미코젠, 바이오섹터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고, 그 다음은 성장성 얘기 나왔고, 우유값 인상 모멘텀 있는 매일유업을 매수했습니다. 그 밖에는 SM과 우리산업, SK 브로드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같은 수급 특징주 가운데 특별히 언급해 주실 종목 있다면요, 차장님. 네, 금일도 세 종목 정도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9월 30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28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매 강세로 견조한 3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조 4천억과 2조 1,16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10.1%에서 9.8%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지만 최근 대내외 악재에 비하면 여전히 견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세전 이익률은 중국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양호한 13.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국내 공장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에 그쳤지만 동기간 해외 공장 판매가 16% 증가하면서 총 판매는 10.8% 증가하였습니다. 기말 환율 하락도 긍정적인데요.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1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했으며 3분기 말 환율은 12년 2분기 말 1142원에서 1075원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달러 표시 부채가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기말 환율 하락은 현대차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4분기 이익 증가세 확대와 제네시스 효과도 또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원화 강세 가능성에도 국내 공장 생산 정상화 및 브라질 공장 3교제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판매 증가, 그리고 제네시스 출시에 따른 국내 공장 평균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연비 관련 충당금에 따른 기저 효과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분기 가동률도 사상 최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9월부터 국내 공장에서 주말 특근이 재개됐고 신형 제네시스 출시로 4분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4분기 가동률이 1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5만 5천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8만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9월 25일을 제외하면 기관이 13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3분기 제품별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롯데케미칼과 종속기업인 타이탄케미칼 모두 영업이익률이 크게 회복했습니다. 업황 회복 초기 국면을 고려할 때 스프레드 확대는 2014년에도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3분기까지 급락했던 부타디엔이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부타디엔의 경우에는 3분기에 역마진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등 2013년 들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부타디엔과 납사 스프레드가 톤당 572달러로 2분기 평균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톤당 775달러 정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부타디엔 가격을 억눌러 왔던 유럽의 부타디엔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중국 내 합성고무와 타이어 재고 감소 및 타이어 생산량 확대로 합성고무의 원재료인 부타디엔에 대한 수요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화학과 합성수지 중심의 견조한 제품 스프레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014년 예상되는 한국 화학업종의 세 가지 수혜는 첫 번째로 서유럽 중심의 선진국 경기 회복과 두 번째로 2007년부터 하락한 한국의 아시아 역내 매출 기준 점유율 회복, 그리고 합성수지 중심의 중국 수요 증가에 따른 핵심 제품 스프레드 강세 등입니다. 업황 반등기에는 업종 내에서 롯데케미칼의 이익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의 2013년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이 합성수지와 섬유, 고무 관련 제품에 고르게 분산되었다는 것이 긍정적이겠습니다. 20만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2만 5천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메일유보입니다. 최근 기관이 11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백색시유는 남양유혹 사태 이후에 반사수를 보고 있고요. 조제분유는 상반기에 이어서 국내외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품 리뉴얼 이후에 판매량 증가 및 가격 인상 효과를 반영하면서 300억 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매장 확대와 매장당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것은 10월부터 제품 가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인데요. 금년 8월에 단행된 원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메일유업도 10월 초부터 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40% 품목에 대해서 평균 8.5%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흰우유가 8%, 그리고 가공유가 12%, 발효유가 5% 정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 모두 가격 인상을 시행하였고요. 편의점이나 일반 유통체의 경우에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볼 것은 중국 분유시장 매출 고성장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영유아 제품 전문 매장에서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변화 중이고 있고요. 중국향 수출 금액은 전년도의 2배인 약 300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내 분유시장 규모가 약 11조 원 규모인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7% 고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중국의 분유시장이 자국 업체였던 분유 파동 때문에 아무래도 로컬 업체 대비 글로벌 분유 가격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약 3배 정도로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외 업체 분유를 선호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겠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최고가의 라인에 있다는 것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4만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만 5천원 제시하겠습니다. 3주 동안 횡보했다 어제 급등했던 메일유업도 오늘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로 설명 들어봤고요. 전일 최명성 멘토님의 최강 종목으로 제시됐던 롯데케미칼을 우리 박성환 차장님께서도 좋게 보시고 눌림목 매수 추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특징주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 우리장 시작했습니다. 미국장이 급등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부채한도 협상 해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뉴욕 증시가 끝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안한 6주간의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어제 옵션 만기를 그럭저럭 잘 마무리한 후 오늘 끝끝내 갭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0 언저리에서 출발하는 듯합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갭상승 나오면 밀릴 거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밀릴지는. 근데 갭상승은 하고 있네요. 네, 갭상승이 뭐 미국 증시만큼 강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1% 좀 미만대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종합지수 같은 경우 2018포인트에서 시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미국 증시가 2%대 올해 기준으로 친다라면 최대치 상승폭을 그려주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옐런 부총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었었죠. 근데 이제 한 시간 전에 흘러나온 뉴스가 임시 예산안,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6주 정도의 임시 예산안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라는 했던 부분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 전환하면서 시가 자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2015포인트를 잘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 시가가 강세 출발 상황에서 양봉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면은 음봉으로 마감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0.5%에서 1% 전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G화학 그리고 현대중공업 정도 보신다라면 약간 화학 섹터하고 조선 섹터가 조금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면서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534포인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534포인트, 535포인트가 상당히 매물이 좀 있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마감하는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1%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 셀트리온이 1.1%, 서울반도체가 1.6%대, 나머지 모두 한 1% 전후로 해서 상승을 띠고 있다는 거 지켜보면서 이런 상승세가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1%, 코스피도 거의 한 2010선대 후반에서 갭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1.3% 추가로 더 오르면서 이제 니케이가 14,300선도 회복한 14,370선대 후반에서 개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IBK 투자증권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좀 나온 듯 합니다. 약간 뉴스가 더 업데이트되면서 좀 기대감이 조금 묻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디폴트는 피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역시 미국 관련 뉴스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결렬에 따른 기술적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6주짜리 단기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도 달러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달러당 97엔대에서 거래되던 엔달러 환율은 98엔 선까지 상승했고, 달러 유로 환율은 1.351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엔화는 달러당 98엔 안팎에서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52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 관련 이슈는 수급 요인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0.1원 상승한 1073.6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외 이슈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국내 증시 매수와 저점에 대한 부담으로 107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2.7원 하락한 1073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 의사 표명으로 조금 반전되면서 달러화는 원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1070원선은 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저점으로 인식되고 있어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1070원선에 바싹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외환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역시 세 종목 정도 보입니다. 검찰이 탈세 의혹이 있는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지금 조성래 회장 자택을 포함해서 한 10곳 정도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데 효성 주가는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일단은 부진한 편입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 우리기술이란 종목인데요. 계열사가 3D 프린팅 테마 쪽에 지금 진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같이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한가, 오늘 또 점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추석 이전만 해도 이런 종목 있나 싶었는데 추석 이후 기관이 많이 좀 물량을 내놨었던 종목.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오늘 또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역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우 과장님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그 차트상으로는 뭐 효성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을 못 느끼실 텐데 일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같은 경우 오전 서울 이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검찰은 또 이 효성캐피탈 본사 그리고 조성래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말에 국세청 같은 경우 수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성래 회장 효성그룹 주력 계열사들을 검찰에 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수사 압수수색으로 좀 변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효성 같은 경우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효성그룹이 하락 전환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이후의 시나리오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같은 경우 이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서 뭐 회장실, 사장실, 회계 담당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회계장부 등을 확보를 이미 했고요. 서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최근에 검찰이 이 효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 역외 탈세, 해외 자금 도피 그리고 배임 횡령 등의 정황을 좀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여기서 효성그룹을 검찰 측에서 어떤 식으로 징벌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결론들이 나느냐에 따라서 일단 67,000원대가 좀 지지는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67,000원대가 깨질 수도 있다. 뭐 물론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67,000원이 지지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역시나 시나리오를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효성그룹을 좀 접근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슈들을 좀 빼놓고 본다면 뭐 기회는 있겠지만 일단 시나리오가 또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결과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는 효성그룹을 다시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인데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 이 계열사가 3D 프린터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점 상한가로 가는 어떤 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 KMC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보급형 3D 프린터와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신제품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KMC 로보틱스가 보급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좀 완료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지속적인 개발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이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우리기술은 이 자회사인 경기 LPC를 통해서 KMC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경기 LPC의 KMC 로보틱스의 지분율은 79.63%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우리기술의 자회사가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좀 테마성으로 좀 엮인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3D 프린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기술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뭐 오늘 어떻게 뭐 매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시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음봉도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가 갭을 좀 메우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을 급등 상황에서 좀 지켜본다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격도도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너무 접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지는 마시고 조금 음봉을 기다리셨다 접근하시는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미디어 플렉스인데 사실 CJCGV하고 미디어 플렉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개봉작들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역시나 이 영화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과연 얼마나 좋은 개봉작들을 상영을 할 것이고 뭐 배급이나 제작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관객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나, 그러니까 관객 유치에 대한 어떤 목표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단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 이런 영화들이 2분기에 굉장히 좀 기대작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영업손실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들이 나왔는데요. 이 지난 3분기 미디어 플렉스가 매급한 영화 관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9% 정도 감소한 978만 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3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9% 감소를 하고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67억 흑자에서 10억 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큰 폭의 적자가 기존에는 예상이 됐지만 이 관상이라는 작품 이익이 54억 원에 달하면서 미스터고의 작품에 대한 손실인 이 47억 원에 대한 적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쇄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판관비 정도의 이 발생 그리고 10억 정도의 영업손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적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훨씬 더 많은 영업적자 폭을 좀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이익성이 좀 괜찮아지면서 기대작이었던 이 미스터고의 작품 손실을 상쇄를 했고요. 이 판관비 중에서도 일부를 좀 상쇄를 했기 때문에 이 영업 손실 폭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3분기 영업 손실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좀 붙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분기 영업 손실 전망은 좀 나왔지만 오늘 그렇게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시가보다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준에서 더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금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에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장 끝나고 좀 움직임을 보시고 월요일 날 정도, 화요일 날 정도에는 매수도 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미디어 플렉스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음봉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반등 구간에 다시금 재진입할 수 있는 물론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종목 세 종목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작은 종목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원익 IPS 계속해서 수주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10일 만에 1,000억 정도 수주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6% 정도 추가 급등해서 신고가 쓰고 있고요. 트레이스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역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상한가로 맞췄던 크루셜텍 흐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형주 가운데도 의미 있는 진행 보이는 몇몇 종목들이 있고요. 특별히 SKC 솔믹스는 대규모 유증 소식 나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몇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신다라면은 그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조명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지금 보면 5일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트레이스하고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군들 지금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렌즈, 그러니까 그 고항 후레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휴대폰, 이제 카메라 찍을 때 보면 뒤에서 이제 휴대폰이 후레쉬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빛의 강도가 강하고 또 이제 작게 소형화되면서 이런 부분 신제품을 개발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이제 장중에 상한가 근처를 갔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익 매물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 지금 이미 이틀 동안에서 거의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32,500원 정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래야지, 35,000원이 됐든 3,2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3,500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이전에 박스권 고점대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체크하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보기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뉴프라이드는 이제 미국계 기업이죠. 미국계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부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미국의 철도 28개 철도 지역에 있는 터미널에 있는 최시형 타이어를 이제 3년간 독점 공급을 하게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장중 상한가 근처에 근접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매출 기대감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700원대, 1,750원 혹은 1,700원대가 상당히 좀 강한 매물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는 거 착안을 하시면서, 그렇다 해서 중국 기업하고는 다르겠죠. 다르지만서도, 일단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미리, 선 반영되었게, 된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바텍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늘 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이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모바일 코팅 관련해서 우리나라 1위 업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다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딱 매물대 11,500원 매물대에서 걸쳤다라는 것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세 종목을 연속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이 연초의 고점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려면은 네크라인 중요한 길목을 돌파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바텍 같은 경우는 한 11,500원 혹은 700원 정도 여유를 잡아드릴게요. 그 정도가 강하게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조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가가 오늘도 한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발생한다라면은 조선 배를 가장 잘 만드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여전히 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16만 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16만 원 돌파가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 인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크루셜텍은 이제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폰 쪽에서 아이폰 5S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지문 인식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신제품들은 대부분이 아마 지문인식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크루셜텍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지문인식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타 조금 안 좋은 종목군들 말씀드린다면은 SK서울믹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 정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은 한 1,65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태양광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기대감,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OCI라든지 오성 LST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쨌든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지만 어쨌든 추세를 좀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시켰습니다.
하지만 SK솔루믹스는 그와 반대로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최소한 지난 6월달이나 3월달 고점대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솔루믹스는 오히려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여전히 조금은 이제 태양광 업체 중에서도 이 종목을 이 회사 자체는 사업의 그 전망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게 계속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또 1650원이라는 게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착안하신다라면은 지금 조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2020을 넘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을 2,500개약 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개장한 지 20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요. 추가적인 특징들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셀트리온 얘기를 해야겠어요. 어제 서정규 회장 결국 검찰에 고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약세였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호재 찾아보겠고요. K맥이라는 종목도 하반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온 모양입니다. 오늘 급등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형주 가운데요. 롯데케미칼과 NC소프트의 진행을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도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김근호 과장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하루하루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이 지금 수준에 어느 정도 좀 주가는 반영된 것 같다. 지금 수준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좀 생각도 매수 고려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 또 셀트리온이 이 미승인용 최종 임상 착수 이 부분이 또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어떤 강한 재료로 좀 작용을 했다. 이 독일 연방생물의약품 평가원에 제출한 세계 최초의 이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미국 FDA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신청서 이 부분이 10월 8일부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임상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8일 정례회에서 이 증선이 정례회의에서 서정진 회장 그리고 임원 부회장, 계열사 전사장 등 3명과 이 셀트리온 및 비상장 계열사 2개사에 대한 시세 조정 혐의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이 부분이 나왔었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이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셀트리온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들, 뉴스들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난다면 이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좀 반등 구간에 올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좀 바이오시밀러 쪽에 어떤 선구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 조정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는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K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그리고 신사업 부문에서의 추가 매출이 좀 기대된다. 이 부분이 증권사를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유력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오와 반도체 부문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다변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제가 또 패널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패널 업체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형성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이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조금은 견고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K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음봉이 한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정도 나왔는데 일단 11,600원 쪽이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00원만 좀 안착을 해준다면 뭐 상승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목이 롯데케미칼인데요. 이 복합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그런 복합화학 회사보다 오히려 롯데케미칼이나 호남석유 같은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이 순수화학 업체들에 대한 이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이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전분기에 비해 수요 회복에 대한 빠른 개선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또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합화학회사보다는 순수화학회사들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하나케미칼, SK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거기다 금호석이도 그렇고요. 대부분 순수화학 회사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다른 복합화학 회사들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을 유지해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종목이 NC소프트인데, 최근에 이 NC소프트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이 중국 쪽의 서비스가 임박했다. 중국에 로열티가 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출시 당시와 좀 비슷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게임 회사들의 공략,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좀 자주 나온 얘기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로열티가 좀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중국 서비스가 된다면 굉장히 좀 그 파급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일단 뭐 20만 원대 근처의 가격이 오늘 형성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밴드 상단이 20만 3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밴드상 저항에 대한 가격대가 뚫린다면 충분히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음봉 하나 정도 나왔을 때 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러나 20만 3천 원 가격대가 상단으로 좀 돌파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 대기업 여신 구조조정 실시로 추가 대손 충당금 전입이 집중됐었던 2분기에 비해서 사실 대손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좀 정상화되고 일회성 손실률 요인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 은행업종의 3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에는 좀 부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왔고요. 이 신용위험 지표가 좀 낮아지고 가계부문 대출 중에서 은행권이 담당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면서 그만큼 우량한 금융기관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은행권 대출이 좀 증가하면서 은행 쪽의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은행들은 역시나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여신과 수신 간 차이의 마진이 가장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빨리 복구가 돼야지 은행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재 롯데케미칼이 4.8%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강세고 조금 전에 짚어주신 은행주도 일제히 상승하는 반면에 증권주도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증권주와 오늘 현대제철이 85,000원을 찍고 있거든요. 철강주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은 하이스코어하고 합병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하이스코어하고 합병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스코어의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면서 좀 확장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좀 규모가 작다. 제철 회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 작은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비교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현대하이스코어하고 합병이 되기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현대하이스코어보다는 현대제철에 좀 더 수혜가 입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고로에 대한 가동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매물대를 돌파시켰어요. 한 달 동안 형성되던 한 83,800원, 84,000원대를 돌파시켰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87,000원에서 88,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철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종목별로 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화학주라나 아니면 조선섹터 같은 경우는
경우는 좀 같이 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철강은 좀 그러지 못하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동국제강도 살아나겠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동국제강은 이제 포스가 다른 게 후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선의 후판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후판 가격 상승이라든지 조선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동국제강은 같이 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수가 한 달 동안 정말 지겨운 한 달 동안 2000포인트를 돌파시켰어요. 그러면서 2020포인트 계속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이 저항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겠다. 또 해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증권주가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수 자체는 2000포인트 중심에서 전혀 미동을 안 보였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증권주는 직전 고점 대비, 한 달 전 혹은 한 3주 전 대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 가까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9월달 고점 때까지가 올라오고 나면은 상승은 좀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종합주가 지수는 더 갈지 몰라도 증권주는 일단은 그러한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또 증시 자체가 2200, 2300, 240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2100은 가지 않을까? 혹은 2050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 자체가 다 낮아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반등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조언을 조금 오늘은 넉넉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 어제 또 옵션 만기도 있었고, 간밤에 미국도 급등했었고, 반쪽짜리 호재라서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2020포인트 중반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해서 3,800계약 넘게 사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장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후장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아침에 갭상승이 너무 강하면은 좀 대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갭상승 강하다는 것은 1% 이상의 갭상승입니다. 한 1.2%나 1.5%대 갭상승이 나왔을 때 미국 증시하고 비슷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대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7% 정도에서 시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놓을 수 있는 위치였고 또 하나가 그 위치가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갭상승이 동반되면서 올라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본다라면은 솔직히 차트로만 본다면 이건 더 가는 차트예요.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확인되면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다 수급 자체도 보신다라면 외국인이 오늘 지금 한 4,000계약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3,8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저께 거의 7,000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왔죠. 6,8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어저께뿐이 아니라 지난 10월 2일부터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약 한 3,400계약, 12,000계약의 매도가 선물 쪽에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선물 쪽에서 부담감이 확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선물로 강하게 매수를 잡아줬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거, 좀 더 상방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선물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유가증권 매수 강도는 약하다는 것이죠. 250억 정도. 이러한 매수 강도가 보통 요 정도 선물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 한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예, 좀 약하다는 부분들은 조금 이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수급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외국인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현물 쪽의 수급을 좀 보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열어놓고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 이미 일부분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5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534포인트에서 딱 걸쳐져 있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주도 거의 뭐 하루 빼고는 거의 200 단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면 코스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근호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코스닥을 좋게 보셨던 분인데 코스피도 좀 잘 가네요. 양시장 모두.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뭐 양시장 다 잘 가고 있고요. 뭐 중요한 것은 전거래일 일단 미국장에서 오늘 새벽이죠. 미국장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내적으로도 사실 3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괜찮은 종목들이 많더라. 4분기에도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4분기도 좀 실적이 괜찮겠더라. 그 포문을 연 게 바로 이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외국인들은 많이 샀지만 그 이후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대치에 부합을 하지 못했다면 주가가 전체 시장이 좀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치에도 어느 정도 좀 부합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시켰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사실 대형 종합주가 지수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돌파 이 부분은 뭐 유창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의미는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돌파 그리고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구간대에서 신규로 매수 참여하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선물 쪽에서도 많이 매수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지금까지 굉장히 좀 큰 폭의 국내 시장에서의 큰 폭의 어떤 매수폭을 좀 현물 쪽에서도 보여줬는데 과연 지금 수준에서 리스크를 감내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익권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수 때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고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도 좀 많이 못 오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은 뭐 그 반등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540포인트 돌파 그리고 54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굉장히 좀 550포인트 선까지 이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닥이 55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또 코스닥 쪽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덜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뭐 지수는 사실 지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고 4분기 실적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군으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종목 그리고 4분기까지 그 성장이 이어질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좀 알맞는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IT 부품주들 그리고 코스닥이 조정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 이런 업종을 좀 보신다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도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업종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점 논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있겠지만 그것을 딛고 코스피가 또 얼마나 잘 갈지 일단은 지금 오늘의 차트는 추가 상승을 말해준다는데 두 분 다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기로점에 놓여 있는 코스닥이 요 좀 마디를 잘 넘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겼네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쌤 연결합니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만기 사실 변동성이 11시 한 3, 40분 정도 구간에 우리 대표님 표현대로 큰 음봉뚱땡이가 나왔는데 오늘 그걸 그 자리에 똑같은 양봉뚱땡이 이후 268선까지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 선물 사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선물 갈 자리 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종합지수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장은 정상치로 상승을 간다면 40포인트, 그다음에 선물지수적으로 계산해도 5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55포인트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해 쪽에 출발됐을 때 그때 이제 변동 흐름만 잘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잠시 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만기도 복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쇼타임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포지션을 풀었던 포지션을 갑자기 잠금장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어설프게 눌러놓고 끝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일단 신호등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오버 매수를 좀 하게 된 상황에서 현재 지금 상승세를 좀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미국발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부분도 맞지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전에도 현재 확정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는 전략이 계속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현물 쪽이 더더욱더 계속 지속성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현재 이 규모를 놓고 본다면 이제 40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40분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5,700억 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배로 계산할 때 1시간 기준에 6천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6천억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죠? 3조 6천억을 매수를 해서 쏘고 들어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해질 부분입니다. 그 관점에서요. 다행인 건 시장에 저희가 시초 출발과 함께 가장 조심스러웠던 건 개인들의 수급을 잘 보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뻔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개인들의 매도 우위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포지션상은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계 쪽에서 매도 우위가 금융투자 쪽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포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일부가 관망세 들어오면서 신규 미결제를 증감시키면서 상당히 우상향을 좀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오늘 시장을 하방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 유일한 포지션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콜옵션 쪽에 보시면 개인들이 콜옵션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오히려 공격 매수를 좀 잡고 있습니다. 만기가 끝나고 신규물이 새롭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1월물에서 현재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풋옵션 한번 볼까요? 자, 풋옵션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풋옵션 드라이브 안 걸죠. 지금 드라이브 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수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하방 쪽으로 베팅한 건 유일한 개인뿐이고 나머지 포지션상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은 상방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어제 이제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 건요. 바로 비차익 쪽 부분에서 0.7 베이시스 이하가 발생이 되면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어제 역시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상당히 위쪽으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베이시스 안정화가 되면 베이시스 놀이로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옵션 부분에 대해서 양권 구도를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여파가 비차익과 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으로 출발이 됐던 것이 현재 기준에서 어느 정점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자마자 위쪽으로 당겨주는 펜타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제 역시도 시장이 0.7 베이시스를 기점으로 해서 올려주면서 시장이 우상향으로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11월 물에서는 아마 눈치를 지금 아마 채시는 분은 센스 굿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 카드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전히 좀 즐기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어제 이게 어제 건 끝난 생인데요. 캡처를 좀 못 보여드리는데 현재 기준점에 어제 무슨 사건이 좀 있었냐면 바로 262.5 상품에 대해서 콜풋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풋옵션 쪽에 매도 포지션들을 다 풀어서 매수로 전환해서 밑으로 하방을 이탈 나오게끔 유도를 하다가 그게 갑작스럽게 1시 30분쯤에 스위칭이 걸렸습니다. 어디로 스위칭이 걸렸냐면 매수로 스위칭이 걸려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자체적으로 도깨비 장세를 만들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262.50 상품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확
약정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그걸 보고 내일은 무조건 콜이다. 내일은 현 선물 모두 다 그냥 즐기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좀 끌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장 대응 전략에서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외국인들 포지션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현재 규모라면 오늘 또 1조가 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1조가 넘어야지만 1조가 넘었을 때 늘 확률상 그 반대 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9천억이 넘게 매도였죠.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이 왔다라는 거 많이 체크를 해보십니다. 자, 3분봉의 신호등의 로직을 오늘부터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악셀레이터를 밟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고 오버를 해야 됐던 이유, 주쌤과 함께 매매를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신호등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지지력에서 몸통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상향으로 열려줬다 말씀드리겠고, 순간적인 이탈 부분이 나왔지만 수급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상당히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매매 템포를 놓고 본다면 267.80 자체가 깨지지 않는 한 현재 기준에서 계속 우상향이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해가 출발되는 10시 반 전까지는 반드시 눌린 매수만 보시지 매도는 보지 말자. 매도는 버리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265.60이 어제의 저가 추격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자리이면서 오늘의 황금 라인입니다.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우리는 힘들겠더라도 눌린 매수를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정석상으로 금일 우리장 같은 경우는 선물지수 5포인트, 유가증권 시장 40포인트가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못 간다라면 월요일 날도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열어두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기는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이벤트가 풀려버리면서 이 폭등이 지금 신호등에서도 고스란히 나오면서 따라붙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호등의 매매 스킬적인 측면은 내일 모레죠. 일요일날 강연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연의 짧지만 소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강연에 저희 승천팀의 F4라고 말하는 나문호 멘토, 김용주 멘토, 정재훈 멘토와 함께 제가 같이 나갑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후발주자로 4시부터 강연회를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강연회에 들어가서 이 신호등으로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물은 어떻게 잡고 선물은 어떻게 잡고, 여러분들이 왜 이 신호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무엇보다 신호등 시스템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물 파생 쪽의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께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벌써 미국발 훈풍의 코스피는 2020선 중후반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530 봤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1060원대로 급락하고 있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